네.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만 정작 청와대 참모진 또 여당 의원들이 정책과 달리 다주택 보유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비판이 거셉니다. 어제 민주당사 앞에서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당 내에도 42명이 다주택자다. 민주당 의원들 총선 때 약속한 거주 목적의 주택 처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발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시사 프로그램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 3군데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지금 서울 아파트 값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네. 36개월 중에 30개월간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오르는 이유는 네. 이제는 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이 약효가 없다라는 네. 걸 이미 알고 있고 시장에서 예.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까지 이 정부는 출범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 네. 8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네. 이게 2017년 8월 청와대 그 사회수석 김수현 수석. 예, 김수현 수석입니다. 예.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줬는데 예. 근데 정작 정책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집을 100채, 200채, 300채, 500채, 900채까지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재기를 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투기를 장려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값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네. 개인들에게 대출은 50% 해주던 대출을 40%로 줄이고 예. 개인들은 줄이고 집을 50채, 100채 가진 사람은 오히려 80%까지 늘려줬습니다. 정리하면 한두 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는 옥죄고 예. 그리고 대규모로 투기하는 이런 임대사업자들 여기에는 풀어줬다. 그렇습니다. 투기를 장려한 겁니다. 투기를 장려하고 투기할 자금을 정부가 대줬습니다. 예. 정책이 그렇게 가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어리둥절한 거죠. 예. 이 아파트 값이 뛰는 거는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사서 누가 5억에 샀는데 한 달 후에 1억이 오르고 6개월 후에 2억이 오르고 예. 1년 후에 3억이 올랐다 그러면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또 술자리에서 장례식장에서 예식장에서 친구와 친지와 가족이 매일 그 얘기를 합니다. 돈 된다. 예. 사자. 뭘 하니까 돈 된다. 돈 된다. 누가 예. 얼마 벌었다더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직장인들까지 지금 젊은 사람들까지 다 이 아파트를 한 채라도 사서 단기간에 몇 억 벌어보자. 네. 이런 심리가 지금 확산이 됐는데 일부러 그렇게 정책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예.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일부러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예. 예. 이게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만지작거리는 대책을 보면 예. 그 맥이 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영민 비서실장 정작 본인이 반포 아파트 말고 청주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렇게 해서 좀 해프닝도 좀 있었는데 반포 아파트 7월 내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한심한 거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비롯된 거냐면 작년 대통령께서 11월 19일 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자기 임기 중에 집값은 안 올랐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이 뭔가 대통령께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구나. 네. 대통령이 확실히 아시게 하려면 대통령이 임명한 참모들의 아파트값이 얼마 올랐나를 분석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때가 12월이었죠. 지난해 12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그걸 발표하니까 얼마가 올랐냐면 평균 42% 올랐고 한 3억씩 평균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0명은 한 사람당 10억 이상 아파트 값이 올랐고 57%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드렸죠. 그런데도 청와대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길래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걸 분석을 해보자. 예, 예. 국회의원 300명을 분석해 봤습니다. 아, 300명 다요? 300명 전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중에 240명이 집을 가지고 있었고 예. 30%가 다주택자였습니다. 예, 예. 청와대는 37%였고 다주택자가 이 국회의원은 30%가 다주택자였고 예. 국회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45%가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청와대는 뭐라고 했냐면 국토부는 11%밖에 안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예, 예. 20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11%라면 0.5%만 1%만 올라도 네. 대책을 내놓은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뭔가 여론이 안 좋아서 네. 노영민 비서실장이 네. 권고를 한 겁니다. 예, 6개월 예. 안에 팔으라고.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저희가 찾아갔어요.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러면 권고를 이행했느냐. 이행한 실태를 달라. 안 내놔요. 안 내놔서 지난주에 청와대 앞에 가서 예. 이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 지금 3년간 이 전 세계에서 이 서울처럼 대도시의 아파트가 50% 네.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없습니다. 예. 최초의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 거냐. 집이 네. 두 채 있다 세 채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 5천만 국민에게 1,000만 시민에게 예. 신뢰가 아니라 고통을 줬다. 3년간. 예, 예. 분노하게 만들었다. 상실감과 허탈감과 박탈감을 준 저 사람들이 예. 를 그대로 두실 건가. 대통령께서 예. 당장 교체하시라. 아, 교체까지. 예,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는 뭐 그 사람이 집을 팔고 안 팔고 몇 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사람이 만든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네. 그런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은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킨다. 네. 절대 집값을 잡을 수 없으니. 근데 이제 여당은 네.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가 하니까 덩달아서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네. 집을 팔게 하겠다. 공천할 때 서약을 받겠다. 예. 이런 발언을 해놓고 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직 원내대표는 나는 바뀌었다. 네. 현직 원내대표는 전직이 한 거다. 이렇게 서로 빙뽕을 치고 앉아서 자료도 내놓지 않고 예. 실태도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해서 예. 어제 예. 민주당사 앞에 가서 서약 이행 실적을 내놔라. 예. 서약서 좀 공개해봐라. 누가 어떤 서약을 했는지 예. 했더니 못 내놓고 있습니다. 뭐 지금 와서 부랴부랴 예. 실태 조사를 인제한답니다. 어. 이런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예. 21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저런 국회의원들을 상임위에 보내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라고 하면 네. 거기서 제대로 된 정책이 또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여당과 예. 청와대라 그다음에 왜냐하면 야당을 아직 가지 않은 이유는 야당을 안 간 이유는 예. 여당이 3년간 잘못했습니다. 네. 야당이 잘못한 게 아니고 여당은 서약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한테. 네. 청와대는 권고를 했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예. 예. 정책을 만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고 약속했던 내용을 공개도 못하는 저런 청와대와 여당이 지금 이 3년간 50% 오른 거에 대한 대안을 네. 대통령 지시로 만든답니다.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들은 교체되거나 네.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간 겁니다.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 그러니까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7월 임시국회 안에 그러니까 아마 8월 초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입법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3년 동안 한 말입니다. 아, 똑같은 말을 그럼요. 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전에 그 추미애 대표가 네. 토지권 개념을 도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지금 여당의 대표나 네. 원내대표들은 3년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뭐냐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거는 네.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네. 지금 20억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오른 것만큼은 아니지만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 아파트를 자기가 올린 게 또 아닌데 주변 시세가 올랐으니까. 세율을 또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세율까지. 예. 그러면 그걸 올리지 않아서 집값이 강남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냐. 그 사람 강남 아파트에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끼리 해서 예. 올라가는 거냐.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올려놓고 네. 올라간 것만큼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율까지 올려서 더 올리겠다. 네. 그럼 반발만 생겨가지고 논쟁거리만 생기고 네. 정책이 법안이 통과도 안 돼서 흐지부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중요한 아까도 것은? 말씀드린 네. 대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네. 500채 1000채를 가져가지고 지금 이 100만 채 정도를 사재기한 예. 투기꾼 임대업자 예. 임대업 신고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3년간 누린 세제 혜택을 네. 당장 박탈하고 그다음에 이 세수 예.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됩니다. 예.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그렇죠. 과세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법인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보다 네. 종부세를 3분의 1밖에 안 냅니다. 법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가 가지고 있는 1조 원짜리 빌딩. 예. 요즘에 개인들도 이 부동산 하려고 법인을 세운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만든 법인 이런 법인들이 예. 그리고 개인도 지금 말씀한 대로 법인은 0.7%를 내고 개인은 3%를 냅니다. 예. 개인이 4배를 내기 때문에 세율이 높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사면 세금이 4분의 1로 줄죠. 네. 그거부터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15년 동안 법인들이 덜 낸 보유세가 네. 우리가 계산하니까 80조입니다. 80조. 80조 원. 덜 거둔 거. 예. 개인보다 덜 낸 거. 그걸 제대로 걷겠다는 대안을 검토하고 재벌이나 법인에게 세금을 정상적으로 걷겠다는 예. 그런 대책을 검토한다면 그나마 이제 좀 정신을 차렸구나 예. 라고 생각할 텐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개개인한테 그 뭐 3.5%를 뭐 0.몇% 올리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제도 잘못됐다. 그다음에 대출금도 네. 예를 들어서 집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을 남을 빌려주는 집을 100채씩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 전세 대출금을 회수하겠다. 네. 그러면 돈 없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서 집을 팔든지 무슨 조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강력한 대책을 요구를 해야지. 예. 그런 거는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검토를 그동안 안 했을까요? 그런 강력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앞 건설업자, 예. 주택업자, 재벌이 공급하는 아파트가 네. 많아서 이게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네. 경기가 부양됩니다. 성장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예.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 아닌가라는 예.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예. 아파트라는 거는 강남의 그린벨트 땅값이 300만 원입니다. 예. 거기다 건물을 주면 500만 원입니다. 강남에다 새 아파트를 줘도 800만 원, 1000만 원이면 분양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분양을 하면 예. 제대로 분양가 상한제만 도입해도 공공에서 또 시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공공이 예. 그런 공기업을 우리는 대통령도 하나 가지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걸 서울시장도 있고 네. 경기도지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대로만 공급을 하면 지금 3기 신도시는 그린벨트 논밭에다가 짓는 건데 예. 그 200만 원의 땅을 강제로 뺏어다가 500~6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1000만 원 이하로 분양하면 될 걸 네. 지금 2000만 원씩 분양해서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자만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고 질문도 좀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1814님 고위공직자들 주택 한 채 남기고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겁니다. 오동근님 노영민 실장 난감할 겁니다.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합니까? 라고 이런 질문 주셨고 3629님 비난받더라도 과감한 양도세 이상으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라는 의견들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6486님께서 주신 질문을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시중에 갈 곳 없는 돈이 너무나 많다더라. 예, 넘쳐나는 유동자금을 어찌해야 합니까? 뭐 세금 강화한다고 부동산 잡겠다고 하면 언론에서 비판적 기사가 나올 텐데요. 라는 의견들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시중에 네. 아무리 돈이 많고 네. 정부가 돈을 아무리 빌려줘도 집값이 매 일주일에 1억씩 떨어지고 네. 한 달에 한 2억씩 떨어지면 어. 아무도 집을 안 삽니다. 돈이 안 된다는 걸 알면. 그럼요. 예. 돈이 안 되는 아파트 주택을 누가 삽니까? 그게 언제 있었던 얘기냐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네. 박근혜 정부는 하도 안 되니까 돈을 제발 꿔줄 테니 네네. 집 좀 사라고 그래도 집을 사기만 하면 손해를 보는데 예. 누가 집을 삽니까? 돈 꿔서. 아무도 안 샀죠. 예.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투기꾼들에게 돈 빌려주고 세금 한 푼도 안 걷을 테니 열심히 투기하라고 해서 예. 그래서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시중에 유동자금이 풀려서라고요? 아니 코로나로 해서 그 돈 얼마씩 줘가지고 풀린 돈이 그렇게 무슨 집 살 만큼 풀렸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집을 막 10채 20채 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누가 손해보는데 사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대소득자들, 임대업자들에게 부여한 준 여러 가지 특혜들 이걸 먼저 뺏어야 된다. 예. 환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들이 네. 논밭에다 짓는 아파트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예. 건설업자들이 이 분양가를 예. 적정 분양가의 2배 이상 높여가지고 한 건당 수천억씩 네.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건물만 분양하는 그런 제대로 된 대안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점검할 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